상상해보세요. 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기름이 떨어졌어요. 아마도 친구나 보험사에 전화를 하겠죠? 그렇게 큰일은 아닙니다. 이제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다른 점은 여러분이 승객을 가득 태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파일럿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캐나다 비행기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12,500m 상공에서요. 1983년 7월 23일의 일이었죠. 에어 캐나다 143편의 비행 일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우선 비행기는 몬트리올에서 오타와로 짧은 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비행기 연료 탑재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 정비요원은 필요한 연료의 양을 직접 계산했죠. 그 후 승무원들이 이 계산을 3번이나 다시 했고 모든 것이 정확해 보였습니다. 비행기는 다른 어떤 문제도 없이 오타와에 도착했고 그날의 두 번째 여행을 위해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훨씬 더 먼 에드먼튼을 향하고 있었는데 2,800km 정도 됐죠. 로버트 피어슨 기장은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직원들에게 연료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죠. 모든 것은 확인되었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는 약 11,430리터의 연료가 있었습니다. 피어슨 기장과 그의 부조종사 모리스 퀸탈은 비행기에 대략 24,400kg의 연료가 있고 목적지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의 연료가 있었다면 말이죠. 사실 비행기에 실린 연료는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9,145kg 정도뿐이었죠. 다들 무슨 생각하시는지 맞춰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큰 실수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냐고 하시겠죠? 몬트리올의 지상요원과 승무원들 모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당시 캐나다가 영국 표준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걸요. 피어슨 기장이 조종하던 비행기를 포함한 모든 에어 캐나다의 새 비행기 장치의 눈금은 미터법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구형 항공기는 여전히 영국 표준법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불행히도 이로 인해 연료가 킬로그램 대신 파운드 단위로 계산되면서 큰 실수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1파운드는 겨우 0.5kg 정도입니다. 첫 번째 경고등이 켜졌을 때 비행기는 12,500m 상공에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왼쪽 날개에 있는 연료 펌프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 스위치를 껐죠. 연료 펌프 하나가 꺼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몇 분 후 두 번째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승무원들은 우연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드먼튼까지의 여정 중 겨우 절반 정도 간 상태였을 때였죠. 그때 피어슨 기장은 항로를 바꾸기로 하고 대신 비상 착륙을 위해 위니펙으로 향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엔진이 작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윽고 두 엔진 모두 작동이 완전히 멈췄음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비행기 연료가 바닥난 거였죠. 수년간의 비행 경험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피어슨과 모리스 퀸탈은 이보다 더 무서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뉴얼을 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엔진 모두 꺼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항공기는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엔진 동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조종사들은 전기도, 유압도, 동력도 없이 거대한 제트기를 조종하고 있는 상태였죠. 더 심각한 문제는 조종사들이 필요한 장치들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항공교통관제소가 비행기를 안내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통상 엔진으로 작동하는 레이더 응답기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니펙 항공교통관제소는 자를 이용한 구식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자를 레이더에 놓고 길이를 재서 비행기가 이동한 거리를 알아냈죠. 그런 다음 이 숫자를 사용하여 항공기의 하강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더 멀리 여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유일한 해결 방법은 비행기가 활공으로 안전하게 착륙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에게 다행이었던 건 피어슨 기장이 경험이 많은 글라이더 조종사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역시 모든 시스템이 다운된 보잉 767로 활공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압의 손실입니다. 보잉 767에는 램 에어 터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터빈의 회전 속도는 비행기 속력이 높을수록 빨라져 유압 펌프를 더 활발히 작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착륙을 위해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면 터빈이 빠르게 회전하던 것을 멈추게 되니 유압도 떨어지겠죠. 한마디로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압의 하락과 함께 감소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시스템이 정지한 후 비행기는 고도를 잃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1분당 610m나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본 결과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 모두가 내린 결론은 비행기가 위니펙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마침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모리스 퀸탈은 로열 캐나다 공군 기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김리에서 불과 19km 떨어진 곳이었죠. 다행히도 기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었죠. 퀸탈은 공군으로 복무한 덕분에 그 지역의 영공과 활주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군사기지에 착륙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조종사들은 고도가 여전히 너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포워드 슬립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한 점은 포워드 슬립 기술이 개인 경비행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업용 항공기는 그 기술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기술을 쓰기에 비행기는 너무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게다가 기장은 포워드 슬립을 해본 경험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적임자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군사기지는 텅 빈 채 방치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터스포츠 공원과 경마장으로 개조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1983년 7월 23일 그곳은 공원을 즐기는 사람들, 캠핑족, 그리고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리스 퀸탈이 활주로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식했을 때는 비행기를 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피어슨 기장은 속도계에만 집중하고 있느라 이 위험은 인식하지도 못했죠. 비행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멋진 유압 터빈 덕분에 조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속도를 늦추면 유압이 떨어진다는 거 기억나시죠? 활주로에 있던 사람들은 거대한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 비행기는 엔진도 모두 꺼져 있었고 침묵 속에서 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비행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제때에 대피했습니다. 일단 땅에 닿자 피어슨 기장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비행기의 무게가 모두 앞으로 쏠려버렸고 앞쪽 착륙 바퀴가 항공기 몸체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사실 앞바퀴를 잃은 것이 다행이었죠. 왜냐하면 그 덕분에 비행기와 활주로 사이에 더 많은 마찰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비행기를 훨씬 더 빨리 멈출 수 있었거든요. 결국 보잉 767기는 관중으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승객들, 승무원들, 그리고 공원에 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김리 글라이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조종사는 초기 연료 계산 착오로 항공사로부터 약간의 질책을 받았지만 이후 1985년 뛰어난 비행술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다른 조종사들도 시뮬레이터로 같은 상황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키려고 시도해 봤지만 모든 시도가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모리스 퀸탈은 승진을 했고 1989년에 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피어스는 그 후 10년간 에어 캐나다 기장으로 근무한 후 다른 항공사로 이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유명한 보잉 767 항공기는 사고 후에도 수리를 마친 후 오랫동안 비행을 계속했는데 정확히 그 후 25년 동안이었죠. 2008년 1월 1일에 마지막 비행을 한 후 불과 몇 주 후에 있을 은퇴를 위해 모하비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피어슨과 모리스 퀸탈은 항공기의 마지막 여행을 함께 했고 143편에 탑승했었던 6명의 승무원 중 3명도 함께 작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안 그런가요? 비행기와 관련된 두려움이 있나요? 저는 영화에서처럼 비행기에서 뱀이 나올까봐 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